남편이 서류 한 장을 명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젓가락 소리만 조용한 식당에 울렸습니다. 4대 독자의 대를 이을 손자를 10년째 요구해온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딸을 낳고도 매일같이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에 시달렸던 며느리 수진. 그런데 남편 정우가 꺼낸 것은 정관수술 확인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 모서리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보는 명절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도, 큰고모도, 작은 삼촌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류 밑에서 꺼낸 낡은 봉투 하나,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수진이 처음 시댁문을 넘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족보였습니다. 유리 액자 안에 넣어 마치 갑옷처럼 모셔둔 족보. 시어머니 옥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독자란다. 정우가 태어났을 때 온 집안이 잔치를 했어? 내가 그 무게를 이어받는 거야? 수진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 300명 앞에서 시아버지 종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대 독자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좋은 소식. 그 말의 의미를 수진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정우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몸 관리 잘하고 있지? 엽사는 챙겨 먹고. 한 달이 지나자 택배가 왔습니다. 산삼, 녹용, 그리고 민간요법 책자. 석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약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명하다는 한의원에서 지어온 거야? 아들 잘 낳는 약이래? 수진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웃으며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야? 큰 집은 언제 경사가 나?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빨리 좀 해. 마치 수진의 잘못인 것처럼. 마치 수진만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그해 겨울. 수진은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당에게 태몽 해석을 받으러 갔습니다. 돌아온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용꿈이래. 틀림없어. 하지만 산부인과 초음파 결과는 달랐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수진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한숨 소리를 수진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첫째 딸 서연이가 태어난 날. 병실에 꽃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흘 뒤에야 병원에 왔습니다. 아기를 한 번 안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족보 옆에 놓인 빈 칸. 그 빈 칸이 수진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3살이 되던 해. 수진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직접 점을 보러 다녔습니다. 유명하다는 무당. 관상쟁이. 심지어 아들 낳는 기도회까지. 수진의 배가 불러올수록 시어머니의 기도도 길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절에 가는 시어머니를 수진은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량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16주차 산부인과 검진 날. 수진은 혼자 갔습니다. 정우는 출장이었고 시어머니는 절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수진은 웃었습니다. 건강하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의 얼굴만 보고 알았는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찻잔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 평소보다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이 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또 딸이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의 눈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아버지가 알면 쓰러지실 거다. 4대 독자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어떡하니? 수진아. 낳고 나서 한 번 더 해야 해. 반드시.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아이 공장이 아니에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대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시아버지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이쁘긴 하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윤이의 돌잔치는 조촐했습니다. 서연이 때보다도 작았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큰고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복이 없어. 딸만 둘이라니. 정우가 불쌍하지. 그 전화를 우연히 들은 수지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28배 시집와서 31가 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5년 전. 옥순이 아직 젊은 며느리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옥순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정우의 할머니는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3대 독자의 어머니. 옥순이 시집 온 첫날. 할머니는 옥순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순의 배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튼튼해 보이니 다행이다. 아들 잘 낳아라. 옥순은 결혼 첫 해에 딸을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산후조리원에 미역국 한 그릇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아들이어야 해. 그것이 할머니가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이듬해 옥순은 또 딸을 낳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변했습니다. 옥순은 매일 새벽 할머니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임신이었습니다. 옥순은 매일 절에 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하지만 세 번째도 딸이었습니다. 옥순이 아기를 안고 병원에서 나오는 날.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분이 데려갈 거다. 옥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는 필요 없어. 딸 셋이 무슨 소용이야. 저 집은 아이가 없으니 잘 키워줄 거다. 옥순은 아기를 안은 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막았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기가 옥순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옥순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옥순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눈이 퀭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장이 더 아팠으니까. 그리고 넉 달 뒤 옥순은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옥순에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웃지 못했습니다. 셋째 딸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으니까. 옥순은 그 비밀을 35년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했던 것을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일상은 전쟁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셋째 생각은 없어? 수진이 대답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와 서윤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가면 시어머니는 안아주긴 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손자였으면. 혼잣말을 하는 것을 서연이가 들었습니다. 9살 서연이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맨날 손자 타령이야? 우리가 싫어. 수진의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정우는 변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남편이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올 때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과 시어머니 사이에 끼는 게 싫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 편 한 번 들어줄 수 없어?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새벽 2시.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넣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 서윤이, 네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림 위에 떨어졌습니다. 캐리어 위에 앉아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정우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은 캐리어를 거실 구석에 밀어넣고 다가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로 확정이요. 아내에게는 비밀로. 네. 알겠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비밀. 무슨 비밀? 외도인가?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넘쳤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찻잔 파편 사이로 물이 흘러갔습니다. 수진은 깨진 조각을 줍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정우가 출장을 간 사이 수진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프린트하려 했습니다. 남편의 비밀 전화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프린터 옆 서랍에서 용지를 꺼내려다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비뇨기과 예약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관수술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 그리고 수술 예약 확인서.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 그날 밤 들었던 전화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몸에 칼을 대려 하고 있었습니다. 4대 독자의 대를 스스로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봉투 밑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낡은 갈색 종이 파일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빼곡했습니다. 입양기관의 서류였습니다. 1991년 날짜. 아기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생모 이름 칸에 박옥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정우가 직접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셋째 딸을 입양 보낸 사실 확인. 할머니의 강요. 아버지도 알고 있었음. 이모가 증언. 녹음 파일 보관. USB 하나가 파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정우 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옥순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기를 빼앗기고 3일을 밥을 안 먹었어.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간 거야? 남편도 못 나갔고. 옥순이는 그 뒤로 사람이 변했어. 수지는 녹음을 멈추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압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낳으라는 협박. 딸만 낳았다는 멸시. 시어머니 자신이 똑같이 당했던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서재 불빛을 보고 곧장 달려온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시댁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종혁, 시어머니 옥순, 큰고모 내외, 작은 삼촌 내외, 그리고 정우와 수진, 아이들까지. 옥순은 평소처럼 수진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올해 안에 좋은 소식 들려줘야 해. 정우 아버지가 요즘 혈압이 높은 게 다 스트레스야. 내가 아들만 낳으면 될 일이잖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모두 송편을 먹고 있을 때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옥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좋은 소식이야? 정우가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관수술 확인서입니다. 지난달에 수술 받았습니다.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종혁의 송편이 목에 걸렸습니다. 옥순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큰고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우야. 4대 독자가 무슨 짓이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4대 독자. 그 말에 제 아내가 10년을 울었습니다. 제 딸들이 할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자랐습니다. 이건 제 결정입니다. 옥순이 식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을 망하게 할 거야?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정우가 봉투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낡은 입양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시죠? 옥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991년. 어머니의 셋째 딸. 할머니가 강제로 입양 보낸 아이. 어머니는 35년간 이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종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큰고모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작은 삼촌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게 정말이에요? 옥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찻잔을 움켜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똑같은 일을 제 아내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족보가 뭡니까? 이 족보 때문에 어머니 인생이 망가졌고 제 아내 인생도 망가질 뻔했습니다. 정우가 거실에 걸린 족보 액자를 내렸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갈라졌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거실에 옥순만 남았습니다. 깨진 족보 액자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종혁이 뒤에 서 있었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 종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35년 동안. 옥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삼거리에 갈라지듯 그 집안이 갈라졌습니다. 큰고모는 옥순에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한테 한 짓이 이해가 된다. 언니도 당했으면서 왜 똑같이 했어? 작은 삼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 종혁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3일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분노 대신 먹먹함이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려 했지만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울음을 울었던 여자였으니까? 일주일 뒤, 옥순이 수진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옥순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옥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미운 게 아니었어. 내가 나를 용서 못해서 그랬던 거야?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내가 너무 밉고 그 아이한테 미안한데 갈 데가 없으니까 너한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 서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들여보내지도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는 못합니다. 10년이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옥순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옥순이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정우한테 전해줘. 봉투 안에는 옥순이 직접 쓴 편지와 35년 전 셋째 딸의 발도장이 찍힌 출생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7년 전 깨뜨리고 싶었던 거울. 지금은 그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맑았습니다. 정우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입양기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셋째,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족보의 빈칸은 영영 비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빈칸이 더 이상 수진의 삶을 옥죄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빈칸을 채울 사람은 35년 전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떠나야 했던 그 아이일지도 모릅니다.